네, 여러분들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아침이라 그런지 좀 입이 많이 좀 경직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교육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모토죠. 구조를 이젠하다, 도면을 드로잉하다. 마이다스 이젠 철골 건물 따라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을 진행하게 된 마이다스 IT의 유남영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상으로 교육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혹은 그 화면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채팅창 쪽에다가 문의를 좀 남겨주세요. 저희 쪽에서 바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일찍 와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알차게 그 시간 동안요, 충분히 좋은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육에 앞서서요, 제가 오늘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요, 이젠에 대해서 작업 순서와 작업 환경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 철골 공장 모델링을 저와 같이 진행을 하신 후에 그 모델을 가지고서 해석 및 설계를 수행하시고 결과물을 얻어내시는 시간입니다. 총 교육 시간은요, 8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업에 앞서서요,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이 장소와 시간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요. 아마 좀 저희 지방에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프라인 교육이나 이런 곳에 참석하시기 어려우셨던 분들, 그리고 시간적으로 좀 많이 바쁘셨던 분들에게는 이 온라인 교육이 꽤 매력적인 교육 방식이지만요.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하는 교육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좀 집중도가 좀 낮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을요,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위주로 저희가 일단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하지만 그 수업을 종료하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하셨던 모델링을 완성을 해주셔서 제 개인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피드백 직접 해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젠에 대한 작업 순서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젠을 이제 구매하셔가지고요, 이제 사용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이번에 교육 참석자분들 성향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마이다스 이젠이라는 제품으로요,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결과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마이다스 이젠을 활용하셔서요, 설계하고자 하시는 건축물의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용도나 집안의 상태들을요, 입력을 하시는 거세요. 이 정보를요,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 통하중이랑 지진하중, 그리고 기타 하중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께서 기둥과 벽, 이런 부재들을 이용을 하셔서요. 직접 디자인 하시고요, 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와 그 다음에 모델링 직접 하셨잖아요.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셔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건물에 작용되는 하중들이요, 이 구조물들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다스 이젠이 직접 해석과 설계를 진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짜낸 그 모델링 건물에요, 하중이 들어가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 건물이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이것들을 판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젠에서 해석과 설계를 직접 해준다고 하면요, 우리가 대신 체크해야 될 사항이 두 개가 있으세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요, 모델 검토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모델 검토 1이라고 있거든요. 이 모델 검토 1이라는 곳은요, 정보와 모델링이 여러분들께서 진짜 잘 넣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단계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신 후에 보시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즉, 그 해석된, 시뮬레이션된 그 결과물을 통해서요,
이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그거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모델 검토 두 번째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예, 이러한 전체적인 이전에 대한 결과를 모델 검토 두 번째 단계까지 이뤄내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얻어내시는 결과물은요. 그쵸. 구조 계산서하고요. 그리고 안전 확인서를 얻어내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그 마이더스 이젠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보, 모델링, 그리고 해석 결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이뤄내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직접 마이더스 이젠을 가지고서요, 작업 환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화면을 한번 마이더스 이젠을 한번 저랑 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마이더스 이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 계셔도요, 저랑 같이 화면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만 인지해 주시면 되시니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같이 보시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세요. 그러면 일단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그 MODS 아키라는 이 아이콘 보이시죠? 얘를 더블 클릭할게요. 바탕화면에 이제 여기 MODS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젠 실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스타트 페이지에 보시면요. 8월 온라인 정기교육이라는 요 초록색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새 파일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 화면에 제일 좌측 위에 보면요. 새 파일이라는 버튼이 있으세요. 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세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CAD랑은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고요.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한글로 잘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 이젠을요, 이젠에 대한 작업 환경을 간단하게 저랑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젠이라는 화면은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맨 위에 여기 탭이 보이실 겁니다. 정보, 모델링, 해석 결과. 이 탭들을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시면은요, 관련 해당 아이콘들이 들어가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이젠에 대한 작업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정보 탭, 그쵸? 정보를 입력하고요. 모델링을 건축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해주시는 거세요. 그리고 해석,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이 결과에서 여기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긴 하지만 구조 계산서와 안전 확인서까지 출력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상단에는 해당되는 아이콘들이 있는 리본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까만색 작업창이 있습니다. 이 까만색 작업창은요, 생성된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재를 생성하시거나요, 모델링을 이제 완성을 하시면 그 완성된 부재를 보시거나 생성하는 부재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 설계를 완성을 하시고 그 해석 설계된 결과물을요, 이 창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결과물도 보시고 그 다음에 부재도 생성하는 창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이 작업창의 좌측에 보시면 정보트리라고 긴 창이 있으세요. 이 길다란 창은요,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빽빽하게 텍스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부재라고 되어 있는 데 보시면요, 기둥, 보벽, 플래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소리는 여러분들께서 작업창에서 생성하는 그리고 이젠에서 입력하는 그 정보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요, 이 정보 트리 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둥이 2개가 있으면 이쪽에 기둥이 숫자 2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보 트리가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까만색 작업창의 아래쪽에 보시면요, 메시지 창이라는 게 있으세요. 보이시나요? 메시지 창? 이 메시지 창은요, 여러분들께서 오토캐드 사용하시거나 하실 때, 캐드 작업하실 때 명령어 단축키 이용하셔가지고 넣으시잖아요. 그 단축키 이용하셔서 이제 넣으실 때
명령어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 여기 이전에서 얘기하는 메시지 창도 그런 그 기능과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둥을 생성한다거나 어떤 기능적인 명령을 주셨을 때, 혹은 이벤 작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이것을요, 실시간 텍스트로 이 메시지 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크게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좀 뒤에 들어오시나요? 예, 여기 상단에는 정보들을, 정보, 모델링, 해석 결과라는 아이콘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작업창, 좌측엔 정보트리, 그리고 작업창 하단에는 메시지 창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수업 시작한 지 이제 한 13분 정도 되었어요. 한 10분, 15분 아직 좀 안 됐는데요. 어떻게 제 이야기 좀 쉽게 들리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 위에 보시면요. 참가자라는 팝업창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곳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리스트가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손바닥 이렇게 모양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예, 손바닥 아이콘 보이시면요. 여러분들 한 번씩 클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전달해드리고 있는 내용 잘 듣고 계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빠르게 손 들어주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손 들고 계시네요. 집중하고 듣고 계신다라고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요, 요 정도 작업창이시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저랑 의사소통 하시는데 이제 더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철거 공장 모델링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미리 일찍이 공부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잠시만요. 네. 일찍이 공부하신 분들은 철거 공장 모델링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이제 오늘 좀 진행하는 건 조금 약간 다른 기초 형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요. 좌측에 있는 그림과 같은 철골 박공 공장, 철골 박공 지붕 공장을 저랑 같이 모델링을 할 겁니다. 이 건물의 용도는요, 창고지선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층 정보는요, 한 층짜리 건물이세요. 대신 이제 아래쪽 한번 그림을 참고해 볼까요? 아래쪽 그림 보시면은요, 여기 용마루까지 높이층, 1층 바닥에서부터요, 그 다음에 용마루까지의 높이가 9,700이라는 소리세요. 그래서 저는 층 정보를요, 1층의 층고를 9,700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참고로 처마 높이는 8,200이고요. 그 다음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의미는요, 이 건물이 풍화균이나 지진화균과 같이 생력, 옆에서 오는 힘을 받았을 때 저항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기둥하고 고, 이 건물의 기둥과 고가 그 횡력에 대해서 저항한다라는 의미세요. 그 다음 기초 형태는 줄기초의 SOD 슬래브, 이것으로 기초부를 생성을 할 겁니다. 이런 모델링이요 매우 단순해 보이세요. 하지만 이 모델링, 저랑 같이 오늘 하시는 이 모델링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전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철골뿐만 아니라 RC 건물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서요. 메모도 해주시고요.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요, 좀 제가 어떤 순서로 모델링을 하실 수 있을지 제가 크게 6단계로 나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6가지의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기둥하고 큰 고를 우선 저는 모델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얘를 먼저 모델링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새끼둥을, 두 번째처럼 새끼둥을 모델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 새끼둥을 모델링을 하면요. 세 번째 그림과 같이, 그쵸? 여기, 지붕에 작은 고,
작은 볼을 줄 거예요. 쭉이요. 그 다음 네 번째, 그쵸. 이 건물은요, 횡령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 기둥과 보로 디자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에 좀 더 효과적으로, 그쵸, 지지하기 위해서요, 가세를 두는 작업을 또 할 거고요. 다섯 번째, 기초부 생성,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통화지 입력까지 6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교육인데 실시간이다 보니까는 최대한 충분히 연습을 했는데 네, 갑자기 조금 화면이 약간 끊긴 게 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오늘 오전에요.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쪽으로 첨부 파일 보내드린 게 있는데 혹시 그거 확인 미리 하셨나요? 예, 그 메일 확인해 보시면은요. 제가 총 그 파일을 3개를 보내드렸어요. 수업을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파일 3개를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예, 그 파일 활용을 하셔서 저랑 같이 진행하셔도 되시고요. 좀 진행 속도가 빠르시거나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요거 지금 그대로 지금 교육하는 거 녹화를 지금 뜨고 있어요. 이 녹화한 거는 여러분들 교육 마치고 저희 쪽에서 이게 정리되면요. 보내드릴 거니까 혹시 오늘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아니면은 따라하기가 좀 나는 조금 느린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진행하는 거 보시면서 제가 기능 위주로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능들 잘 체크하셔서 제가 드리는 파일 참고하셔가지고 작업을 같이 해주세요. 예, 혹시 저 파일 미리 확인하신 분들은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저랑 같이 진행하셔도 되시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물 한 잔만 좀 마실게요. 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파일 중에서 첫 번째 파일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1번이라는 이름인데요. 네. 자,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에서는요, 예, 제일 먼저 진행하셔야 되는 게 어떤 정보를 입력할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가장 첫 번째 작업은 정보 입력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정보 탭을 눌러주시고요. 그 정보 탭의 하단에 보시면 이제 아이콘들이 있으세요. 여기에 건물 정보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지금 정보들을 넣을 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 있으세요. 이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네, 프로젝트명과 대지 위치, 그리고 네, 주소에 대해서,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요거 미리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서요. 제가 요거 좀 잠깐 다시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드린 건 동일한 파일로 만들어 놨고요. 첫 번째 파일인데요. 네, 건물 정보 보시면요. 프로젝트명, 여러분들 프로젝트 이름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 위치,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용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시설, 그리고 연면적, 그 다음에 구조계획, 그렇죠. 그리고 간혹 여러분들 중에 RC 건물 아니시고 스틸 건물이신데 RC로 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꼭 수정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진해력은요, 그렇죠. 땅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200kN으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확인 버튼. 그 다음 층별 정보 확인해 볼까요? 층고 입력하시는 곳이거든요. 층별 정보 확인해 보시면요. 제가 한 층, 지상 1층짜리 건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해당 층고는 9,700. 1층 바닥에서부터 용마로 9,700 입력해 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중요하게 요거 포인트예요. 포인트니까 이게 좀 별표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요. 구조 정보. 구조 정보 확인해 보시면은요. 베이스라는 이름과요. 그 다음 1F라는 이름이 있으세요. 이 소리는요. 베이스라는 소리는
여러분들 그 박공 지붕 되어 있는 이 공장의 1층 바닥에 대한 설화중이 지금 12kN, 단위 면적당 12kN이라는 소리세요. 이 소리는요, 그쵸. 아까 여러분들께서 창고를 건물 용도로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1층 바닥에 대한 설화중이 현재 12kN이라는 값으로요, 마이너스 2벤이 건물 용도를 선택함에 따라서 설화중값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시는 건요, 여러분들 박공 형태의 그 건물, 그쵸, 그런 건물이다, 이런 공장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조 기준에서도요, 이 설화중 값을요, 점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지붕의 경우에는 설화중을 단위 면적당 1kN으로 수정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마감하중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은 판매만 올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3kN, 이 소리는 300kg이라는 소리인데 매우 큰 값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0.2kN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공 형태의 판넬이 있는 지붕 건물은 설화중이 1kN이고 마감하중이 0.2kN이다. 단위 면적당. 요거 꼭 기억하셔서요. 꼭 수정해 주셔야 되세요. 요거 수정 안 하시면 기둥이랑 고부대 사이즈가 매우 커지십니다. 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이제 그 기둥과 고부대를 놓기 전에 평면도 등록을 해주셔야 되세요. 캐드 도면 등록하겠습니다. 캐드 도면 버튼 클릭, 여기에 열기 버튼 누르셔서요. 이거 아마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미리 DWG 파일도 같이 전달해드렸는데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요. 이렇게 평면도 들어와 있을 텐데요. 저는 1층 평면도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캐드 도면 등록하실 때 눈 크게 뜨고 봐주시면요. 센터선,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선을 클릭, 이거를 중심선에다가 추가. 기둥도 동일하시죠? 기둥 클릭, 기둥 추가. 그리고 치수선도 등록을 할게요. 디멘전, 치수 선택.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에 등록, 캐드 도면 이름은요. 제가 1층 평면도라고 넣을게요. 삽입 기준점, 저는 여기 이곳에다가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객체 선택. 그 다음에 층은 요거 1층 바닥에다 둘 거거든요. 1층 바닥에 두고 확인. 그러면 1층 바닥에 도면 등록된 거 확인하셨고요. 이제 어떤 상태로 이젠이 지금 되어 있을까요? 캐드 도면 등록하셨으니까요. 바닥에 캐드 도면이 있을 거예요. 나가기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캐드 도면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캐드 도면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요. 이렇게 놓여지면요. 바로 부대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빠르거나 하신 부분들 있으세요? 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요. 여기 Q&A 쪽에 죄송해요. 여기 그 채팅방 쪽에 한번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그 여러분들 성함하고요. 이런 거 저희가 기록해놓고 나중에 뭐 교육 마치고 나서라던가 해서 저희가 피드백 받거나 할 때 충분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실 때 채팅방 쪽에다가 이야기를 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요. 예. 그 캐드 도면도 등록이 되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기둥하고 큰 볼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작업창에 캐드 도면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그 까만색 작업창에 우측 상단에 보면요. 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으세요. 이름이 뭐 영어라서 좀 어렵기는 한데 여기 그 이제 화살표 되어 있는 거 눌러보시면요. 투시도를 보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탑이라고 적혀 있는 건 탑뷰를 보시는 거고요. 얘는 제가 투시도로 놓고요. 이쪽에다가 기둥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아까 그 그림에서요. 이 외곽에 있는 기둥은 우리가 처마 높이만큼 기둥을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기둥에 대해서
처마 높이만큼 부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기둥 명령 주실 때요. 이것도 포인트세요. 기둥에 대한 높이를 결정하는 건데 모델링의 기둥 들어가시면은요. 일단 여기 높이가 보이실 거예요. 이 높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기둥을 모델링을 하시면 이 1층 바닥에서부터 위쪽으로 이제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쪽으로. 근데 위로 세워지는 그 기둥에 대한 상단 절점의 레벨 값을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루프로 되어 있는 소리인데 이 소리는 1층 바닥에서 루프까지 상단 절점이 생긴다라는 소리고요. 근데 저는 처마 높이 8200까지만 생성을 할 거니까 높이를 바꿀게요. 8200으로. 그래서 여기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서요. 레벨 지정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비활성화 됐던 숫자를요. 내가 8200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입력하시고요. 이제 여기 메시지 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메시지 창에 기둥 생성이라는 명령을 주셨고요. 그 단면이 600에 600이라는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H 형광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단면은 RC 형태의 기둥 단면이시기 때문에 다른 단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새 단면 등록 N을 누르시고요. 철골, 콘크리트 말고 철골로 가셔서요. H형광 단면 이름은 저는 450에 200짜리를 쓸게요. 450에 200짜리. 이 기둥 단면을 선택을 하고요. 단면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구르기 아니면 혹은 기억하기 쉬우신 걸로. 확인. 그 다음 높이 8200 확인하셨고요. 지금 아까 600에 600짜리 기둥 단면에서 450에 200짜리 H형광으로 단면이 변경되셨어요. 이 상태에서 눈 크게 뜨시고요. 이 절점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해 볼게요. 하셨고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클릭. 다시 투시도 요거 버튼 눌러볼까요? 아직 이걸로 봐서는 이게 9700짜리인지 8200짜리인지 정확하게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일단 ESC 키 눌러서 기능을 취소하고요. 요 지금 바닥에 있는 캐드 도면을요.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다가 콤보 생성할 거잖아요. 용마루 위치에 마주 보도록 콤보가 맞닿도록 이 캐드 도면을 용마루 위치까지 올릴 거예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용마루 위치 9700까지 높이까지 올려볼게요. 그럴 땐 위에 정보 탭에 충별 정보 가셔서요. 아까 우리가 등록한 캐드 도면 요 이름의 Z 레벨 값을요. 최하부 말고요. 최상부, 그러니까 1층 바닥이 아닌 1층의 제일 위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인면으로 보시면은요. 이 높이 8200이시고요. 요 지금 캐드 도면은 우리가 아까 9700이라는 그 1층 상부에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기둥의 높이는 8200임을 확인하셨겠죠. 요 상태로 투시도 놓고요. 마우스로 이곳과 이곳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델링에 큰 볼을 생성할 거거든요. 큰 볼 가시고요. 큰 볼에 이렇게 가시면은 사이즈가 아까랑 동일하게 400에 600으로 들어가 있으세요. 400에 600으로 들어가 있는 걸요. 제가 그 사이즈를 400에 600이 아닌 400에 200짜리로 생성을 할게요. 그러면 새 단면 등록 M과 단면 변경 S가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정보트리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보트리에 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보시면요. 하위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단면 안에 쭉 보니까 H형광에 400에 200짜리가 있다 하시면요. 내가 이 단면을 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면을 쓰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면 변경 S 그리고 400에 200 해주시고 엔터.
그래서 큰볼을 이제 이 상태로 생성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 클릭, 클릭. 네. 확인되시나요? 인면으로 보셔도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요거 지금 생성하신 이 4개의 부재요. 그대로 각 스팸에다가 복사하셔가지고 쓰시면 되시는 거예요. 복사하시는 거는 그냥 카피 기능 쓰셔가지고요. 카피 명령 주셔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 지금 위에 올린 캐드 도면 다시 밑으로 내려볼까요? 복습 차원에서 정보 탭, 층별 정보, 캐드 도면 1층 평면도에 있는 Z 레벨을 아까 어떻게 했었죠? 최하부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다시 바닥으로 들어가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제가 복사해 볼게요. 부재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기둥, 보.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메시지 창에다가 카피. 명령 주시고 제가 한번 복사해 볼게요. 기준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생성을 쭉 해주시면 되세요. 요거는 제가 과제로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확인하셨죠? 기둥의 처마 높이 레벨 지정 이용하셔가지고 작업하셨고요. 캐드 도면 위로 올리셔서 큰 보드 생성하셨어요. 요거 포인트 기억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려야 되는 건 요 부재들 중에서 그쵸, 여기 새끼둥 두시는 거세요. 그러면 새끼둥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요? 그 전에 새끼둥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기둥 위에 지금 큰 보가 보이실 텐데요. 이 파란색. 이 큰 보의 하중이 새끼둥에는 전달을 받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보에 발생된 하중은 이 외곽에 있는 메인 기둥으로 넘어가는데요. 새끼둥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판넬을 받쳐주는 부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기둥에 대해서 접합 방법을 바꿔서요. 하중이 전달되지 않게끔 하는 게 포인트이세요. 말 좀 길고 좀 복잡해 보이시는데 모델링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접합 방법 바꿔가지고 이 기둥이 하중으로 전달이 안 되게끔만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부재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뷰 내비게이션에 이 인면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여기 밑에다가 이제 기둥을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둥에 대한 높이는 수치로 여러분들이 딱 아시는 값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보에 대한 경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쉽게 작업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이 눈 크게 쓰고 이것도 포인트 별표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일단 기둥이니까 기둥 명령 한번 줘보죠. 모델링의 기둥. 여기 가셔서요. 사이즈는 아까 우리가 썼던 거 메시지 창에 보이시죠? 450에 200짜리고요. 요거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높이, 기둥에 대한 높이를 결정하실 때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까만색 작업창의 좌측 상단에 높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시면요. 레벨 지정이라고 아까 우리가 바꿨잖아요. 이거를요. 눌러보시면 부재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재 지정을 누르시고요. 경계 부재를 그럼 선택하면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께서 기둥을요. 여기에 이렇게 두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 큰 보 높이만큼 이 큰 보의 경사에 맞게끔 자동으로 기둥의 높이를 잡아주는 기능이세요. 부재 지정이라는 건요. 그래서 경계 부재를 물어보면 경계 부재는 이 두 개의 큰 보가 되시는 거고요. 이 두 개의 큰 보를 선택하시고 엔터. 그대로 우리 그럼 똑같이 기둥의 배치점 클릭해 볼까요? 빨간색 득점에다 그대로 마우스로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면을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딱 맞아 떨어지게 지금 들어가 있으세요. 보이시죠? 이 노란색 이 구조선이 있는데요. 이 구조선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지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높이를 결정하시는 거 두 번째, 부재 지정을 통해서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기둥에 대해서 그 접합 조건을 바꿔야지 그 하중이 전달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세 기둥에 대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개의 부재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는데, 부재를 보니까 헤드 도면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앵글 값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제 부재가 생성된 이 앵글 값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시고 있으시죠?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내가 바꿔야 되냐? 그것도 지금 이제 의문이신 거예요. 요거는 두 개의 부재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속성. 가시면 이 속성 창이라는 게 뜨실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 속성. 이 속성 창에서요. 우선 요 지금 부재에 대해서 앵글 값을 바꿀게요. 캐드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요. 이 캐드 도면에 요 긴 방향이 지금 X방향을 향하고 있죠. X방향. 이 X방향은요. 이젠에서 0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이 형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긴 방향은 Y방향이죠. 이젠에서는 Y방향이 90도이세요. 그래서 베타 앵글이 90인 거니까요. 이 두 개의 부재에 대한 베타 앵글 값을 제가 0으로 바꿀게요. 엔터. 돌아간 거 확인 가능하시죠? 베타 앵글은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색기둥에 대한 접합 방법을 하중이 전달되지 않게끔 수정하시는 건 요거를요, 고정 핀으로 바꿔볼게요. 바꿔보시면 이 두 개에 대해서 상단에 핀 조건인 동그라미 크기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계종을 두셨는데, 아까 여기 모델링 하신 것처럼 콤보가 이렇게 하나의 부재였는데, 색계종이 놓여지니까 이렇게 부재가 분할이 되어 있으시죠? 예, 요거 하나의 부재로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예, 색계종 때문에 쪼개어지신 거니까. 그렇다면은 작업하시는 방법은요, 두 개의 부재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요 두 개의 부재를 결합한다 라는 의미로 모델링 탭에 제일 오른쪽 가시면요, 결합이라고 있으세요. 결합에 가셔서 결합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하나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여기도 반대쪽도 똑같이 두 개의 부재 선택하고 결합에 결합 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부재로 만들어지십니다. 네. 이렇게 작업하셔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어떻게 지금까지 작업하신 거 이해가 잘 가시나요? 네, 저 한 번 더 손바닥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어디 한번 여러분들 교육 참여 다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빠른 속도로 눌러주고 계세요. 저 이거 눌러주실 때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벌써 16분 막 손 들어주시고요. 기분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모델링 된 거를요, 어쨌든 그냥 복사하셔서 쓰시는 거니까 다 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미리 좀 준비를 해놨는데, 네, 여기 확인 가능하시죠? 지금 보시면은, 네, 제가 여기까지만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 이것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진행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드린 파일은요, 제가 드린 파일에 그 3번 파일을 여시면요, 이러한 내용의 형태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랑 또다시 작업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잠깐 아까 그 그림 한번 좀 다시 볼까요? 네. 아까 첫 번째 거 완성했고요. 두 번째 거 색기둥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이쪽에 보 두실 거고요. 이쪽에 보 이렇게 두실 거고요. 콤보.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이제 작은 보 모델링을 할 거예요. 요거 한번 저랑 같이 진행하시고, 가세도 몇 개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별로 어려운 거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두시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초반부터 좀 빡세게 들어갔는데,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도 한번 편하게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상태에서 제가 우선 큰 보를 모델링을 할게요. 큰 보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의 보의 큰 보. 사이즈는요, 저는 400에 200짜리 얘랑 동일한 거 쓸게요.
그래서 사이즈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400에 600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400에 200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 단면 변경할 거냐 아니면은 새 단면 등록할 거냐 단면 변경 이쪽에 있으니까요. S 400에 200 엔터 하시고 마우스로요.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세요. 쉽죠? 네. 기둥과 기둥 사이는 큰 보잖아요. 클릭. 예, 끝났습니다. 큰 보. 이제 그러면 작은 보 모델링을 할게요. 저는 작은 보를 이 지금 가운데, 그쵸? 이쪽에 있는 부재의 가운데 쪽에다가 하나씩만 일단 모델링을 할게요. 작은 보를 한번 모델링을 할게요. 모델링의 보의 작은 보. 가시면요. 사이즈가 H형광 400에 200. 예, 그걸로 지금 나온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작은 보는요, 250에 125짜리 사이즈를 쓸게요. H형광 250에 125짜리. 그러면, 단면 변경 S. 근데 단면 변경 하려니까 여기에 리스트에 없네요. 그럴 땐 S가 아니죠. N. 철골. 단면 이름에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요. H형광에 250에 125. 그리고 단면 아이디는 250에 125. 선택하시고요. 확인. 그러시고 일단 가운데부터 완성할게요. 용마루 먼저 모델링 하고요. 용마루 쪽이 완성을 하시면요. 이 동그라미 보이실 겁니다. 이 동그라미는요. 아까 큰 보 생성하실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예, 작은 보는요. 철골에서 작은 보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시는 순간 예, 바로 이렇게 동그라미 아까 기억하시죠? 예, 핀접합으로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예, 작은 보 한 번 더 모델링을 할게요. 명령 주실 때 동일한 거니까 엔터. 그리고 이 부재의 중점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세모가 잡힐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방금 확대를 했는데요. 확대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마우스의 휠을요. 위로 쭉 이렇게 올리시면 확대가 되고요. 이렇게 뒤로 끄시면 축소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확대 좀 해서 삼각형이 생기는 그 스냅을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작은 보가 생성되고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수시도 방향 반대로 돌려서 동일하게 명령 주시고 마우스로 중점 선택을 해서요. 이렇게 작은 보 생성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작은 보는요. 이것도 이제 포인트니까 발표하시고 기억을 해주세요. 이 작은 보는요. 실제로 이 작은 보는 저희가 횡지지보라고 구조적인 용어를 사용을 해요. 횡지지보에 대한 정의는요. 이 횡지지보가 직접 하중을 전달을 해주는 부재는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큰 보 보이시죠? 이러한 큰 보가 부재가 이제 가늘고 길게 될 경우에도 우리 기둥도 좌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 가늘고 길면은 좌굴이 일어나요. 이러한 좌굴을 막아주려고 요 지금 작은 보 있죠? 이러한 작은 보들을 이 보에 두어서요. 큰 보에 두어서 이 좌굴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작은 보는요, 현재 작은 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을 전달을 하는 거고요. 부재를 내가 횡지지보라는 특성으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요, 하중을 받지 않고 직접 그냥 그저 큰 보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작은 보를 선택을 우선 해야 되는데, 이 부재 선택하시는 곳은요, 이 까만색 작업창의 가로 상단에 보면 작은 아이콘을 있으실 겁니다. 이 작은 아이콘에 작은 보 선택 버튼 누르시고요. 영역을 쭉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표시도 보시면 이렇게 작은 보만 선택이 되시죠. 이 버튼 작은 아이콘 여기는 부재 선택하는 건데 이거 누르셔서 쭉 선택하시면요. 작은 보만 선택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모델링의 특성의 특성 지정 가셔서 밑에 횡지지보 지정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횡지지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으세요. 이렇게 횡지지보로 지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세요. 횡지지보에 대한 정의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정만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다음번 작업은 아까 제가 가세 말씀드렸죠? 가세에 대해서 모델링 하겠습니다.
자세는 일단은 이 건물이 횡력을 주로 받잖아요. 지진하중하고 풍화중. 이러한 횡력을 받을 때 기둥하고 보부대만 버티기에는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가세 부대를 두어서요,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좀 저항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세를 어떻게 설치하냐? 가세 모델링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델링 탭에 가세 가시면요, 명령 그냥 주시면 바로 그냥 메시지창에 가세 사이즈 SR22, 원형 강봉 22짜리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냥 바로 이걸로 쓰겠습니다. 모델링을 할게요. 그냥 이 지금 스펜에다가요, 그냥 X자로 그냥 그어주시면 돼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엄청 쉬워요, 이거는. 그냥 엄청 쉽죠? 반대쪽도 해볼까요? 똑같이 명령 주시고, 이렇게. 예.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내가 가세를 어느 위치에 둬야 되냐 이건데요. 주로 이런 철골 공장에 대해서 가세를 어디에다 설치하냐 이것도 포인트 별표 해주시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 이게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주로 설치하셔야 되는 곳은 지붕, 특히 지붕에서도 지금 제가 외부에다가 두었는데요. 이 쭉 외부 라인 따라서, 지금 제 마우스 포인터 보이세요? 쭉 외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각 스팬마다 X자 모양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팬 길이가 기시면 가운데 쪽에도 이제 X자 모양으로 하나 더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외부,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도 예, 외부 쪽에 두시는 게 우선이세요. 그래서 가세 명령 주시고요. 외부 쪽에다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되세요. 다 두실 필요는 없고요. 계곡을 있는 쪽은 어쩔 수 없지만 없는 쪽은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좋으시죠. 그래서 자세는 모델링 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보기만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살짝 약간 좀 마음이 쓰이긴 하지만 예, 가세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깜빡하시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는 꼭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부 생성입니다. 기초부 생성 한번 해볼까요? 아까 기초부는 제가 줄기초 형태의 기초를 두고요. 그 다음에 SOD 슬래브를 모델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말이 줄기초지요. 이젠에서는 줄기초라는 정의가요. 기초 바로 상부에 일반 우리 구조벽 있죠. 콘크리트 구조벽. 그런 벽체가 있을 때 우리가 줄기초를 모델링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기둥 위에, 그러니까 기초 위에 기둥이 존재한다. 즉 집중하중이 떨어진다라고 하실 때는요. 매트 기초로 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줄기초처럼 따내되 모델링 하실 때는 매트 기초 명령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매트 기초는 어떻게 생성하냐? 제가 미리 또 이것도 작업을 해드렸죠. 네. 미리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줄기초 형태를 미리 캐드 도면서 짜내시면요,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요건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 트리에 리스트 중에서 캐드 도면 눌러주시겠어요? 네, 캐드 도면 눌러보시고, 앞에 더하기 눌러보시면은 하위 항목이 있어요. 1층 평면도 여기 마우스 지금 이렇게 흐릿하게 들어가 있죠? 이거 마우스 우클릭 보이기. 요것도 포인트세요. 내가 등록한 캐드 도면을 보시는 방법이요. 그래서 보이기. 지금 보시면요. 지금 1층 바닥에 노란색으로 제가 지금 매트 기초 형상을 미리 따놨어요. 실제 시공할 위치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건축 도면 작업을 하실 때 이젠에서 등록을 하실 때 요거는 좀 미리 센스 있게 좀 작업을 해주시면 좋으시겠죠. 네, 이 상태에서 바로 매트 생성을 할게요. 기초에 매트 기초. 그리고 바로 그냥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인정 사정 없이 네, 여기 앞에서부터 할까요? 이쪽에서 이렇게 클릭 반대쪽 하시고 마지막은요 그냥 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닫기 C 하셔도 되세요. C. 연단거리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 매트 기초 생성하실 때 연단거리를 물어보는데요.
이 연단거리라는 거는 내가 마우스로 클릭한 그 위치에서 얼마만큼 빼낼 거냐, 이 의미세요. 그래서 연단거리는 이미 시공한 위치로 모델링 하셨으니까 그냥 0, 엔터. 여기도 해볼까요? 엔터. 똑같아요. 명령 주시고요. 마우스로 이제 여기 닿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닿지 않게. 마우스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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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연단거리 0. 이렇게 지금 생성이 되세요. 반대쪽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 SOD 슬래브 모델링을 해볼게요. 근데 SOD 슬래브, 제가 SOD 슬래브 자꾸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정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보시면요. 캐드 도면 잠깐 좀 꺼볼까요? 이렇게 여기 아까 누르셨던 거 그냥 숨기게 하시면 되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그 상부 구조물은요. 기둥하고 이런 구조물, 상부에 있는 구조물은 그대로 다 기초 쪽으로 하중이 전달이 되세요. 그래서 상부에 대한 하중은 다 매트 기초가 부담을 하고요. 실제로 SOD 슬래브는 그 지금 실제 이 건물의 용도가 창고잖아요. 창고에서 발생되는 화라중, 1층 바닥에서 발생되는 그 화라중은 SOD 슬래브가 바로 부담을 한다는 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 구조물하고 독립적으로 모델링을 해주셔야 되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캐드 도면 제가 죄송한데 다시 한번 좀 튀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그럼 독립적으로 한다는 거 포인트.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슬래브의 슬래브 두께는요. 제가 300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옆에 리스트 보니까 300이 없죠? 그래서 단면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단면을 등록 N 아까랑은 슬래브가 조금 달라요. ID 300, 300 하시고 확인 하신 다음에요. 그대로 독립적으로 눌러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기초랑 겹치지 않게 그쵸? 기초의 그 모서리 라인을 클릭하셔서요. 근데 지금 제가 실수를 할 뻔했는데 슬래브 명령 주시고요. 제가 그냥 여기 마우스 클릭하면 일반 슬래브가 모델링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SOD라는 명령이 따로 있으세요. SOD는 시공 방법도 다르고 기능 자체가 바로 얘가 매트 기초로 하중이 가는 게 아니라 기반으로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300에 SOD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모델링이 생성이 되세요. 네, 여기까지 지금 작업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나요? 여기까지 이제 다 하시면은 이제 풍화중만 입력하면 되세요. 어떻게 아까 그 손바닥 한 번 더 눌러보실까요? 어떤 분이 제일 먼저 눌러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매우 빠른 속도로 이제 눌러주시고 계십니다. 예, 벌써 15번 막 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눌러주신 분 제가 찾아야 되는데 제 이름 불러도 될까요? 저번에 웨비나 할 때는 건축사님들께서 이름 말아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번 교육에서는 또 이름을 함부로 말씀을 또 못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오늘 교육 있고 내일 교육 있고 또 하잖아요. 제가 그때 교육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좀 미리 여쭐게요. 이름 제가 혹시 불러도 되느냐라고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직 제가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근데 첫 번째 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긴 어떤 건축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손 들어주셨네요. 네, 다시 내려주시기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작업한 거 이제 완성된 거 한번 띄워놓고요. 그 상태로 이제 풍화중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림 모델에서요. 5번째 5번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을 열어주시면 되세요. 제가 미리 좀 시간 때문에 로딩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미리 좀 띄워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찾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시죠. 가세도 이렇게 두셨고요. 그쵸. 왜 측면에도 가세를 두셨고요. 그래서 그 지붕에는 가세 외곽에 그 다음에 측면에도 외곽에 우선 두시는 게 맞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요. 풍화중을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화중을 입력하시기 전에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이쪽에 사용자 벽체를 모델링을 해주셔야 되세요. 판넬을 모델링 하시는 건데요. 그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사용자 벽체, 사용자 부재라는 곳이 있어요. 모델링에 가시면 비구조 부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구조 부재라는 것들을 좀 봐주시면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정의는요, 실질적으로 해석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하중으로만 치환이 되는 부재이세요.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재는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대신 이제 풍화중 같은 경우엔 이 사용자 그 벽체와 슬래브를 모델링을 하셔야지 풍화중이 반영이 된다는 거. 우선 사용자 슬래브로 모델링을 하고요. 여기 지붕 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마우스 그대로 그 위치 클릭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으세요. 혹시 그 철거를 많이 따라해주신 분들 계시면요, 이것도 많이 아마 해주셨을 거예요. 똑같이 반대쪽도. 이거 그냥, 지금 뭐 기둥도 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뭐 이제, 기둥 뭐 높이 결정하고 하는 것도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포인트. 요 지금 벽체에 사용자 벽체를 이제 두셔야 되시는데요. 요 높이가, 그쵸. 여기 높이에 맞춰서 딱 수직부대의 높이가 생성이 돼야 되세요. 요거 아까 우리 색기둥 했을 때랑 동일한 기능 쓰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기구조 부대의 사용자 벽. 기둥과 벽은요, 수직 부대이시니까 이 높이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대 지정이라는 기능을 쓰실 수 있으세요. 부대 지정, 그 다음에 경계 부대 선택 해주시고 엔터. 그대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뭐가 결정되는지 보셨어요? 그쵸. 요 슬래브 레벨에 맞게끔 마우스로 그냥 클릭만 하시면 자동으로 벽체의 높이를 찾아줘요. 반대쪽도 해볼까요? 자동으로 찾아주죠. 어떤 기능? 높이에 이 부재 지정 기능 사용하시면 되신다라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기능입니다. 풍화중 입력인데요. 잠깐 풍화중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풍화중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풍화중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 풍방향 각도예요. 여러분들 이따 이제 넣으실 때 이 그림을 보실 텐데요. 풍방향 각도라고 있습니다. 이 풍방향 각도 90, 0, 이솔 인사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젠에서 X방향은 0도였고요. Y방향은 몇 도? 라고 말씀드렸죠? 90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풍방향 각도가 0도라고 적혀 있을 때. 어떤 경우냐? 건물의 형태가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건물은 용마루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그쵸? Y방향이세요. 그리고 Y방향일 때 직각 수직 방향으로 풍방향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풍방향 각도는 X방향, 0도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평면에도 용마루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 X방향으로 돼 있다. 그러면 풍방향 각도는 몇 도요? 그쵸. 90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방향 각도가 왜 0도인지 왜 90도인지는 용마루 방향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 위치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깊이는 풍 방향이라는 거예요. 풍이 불어오는 방향에 대한 구조물의 깊이.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바람이 받는 그 사용자 벽체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방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면이 A면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풍방향 넣어보도록 할게요. 합표 놓으시면 우선 풍방향 각도 보셔야죠. 용마루 방향이 어떤 방향? X방향. 그러니까 풍방향 각도는 Y방향이죠. 90도인 거예요. 풍화중 넣어볼게요. 해석의 경량지붕 풍화중. 지금 보고 계시죠? 박공에 박공 하나.
풍방향각도 90. 여기까지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보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마. 그대로 마우스로 클릭만 해주시면 되세요.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지붕. 그 다음에 깊이. 아까 바람이 90도 방향, 이 방향으로 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깊이는 바람이 부는 요 깊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폭, 풍 직각 방향이죠. 그러니까 폭, 그 다음에 하중 분단폭, 그 폭의 기둥과 기둥 간의 거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람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용자 벽체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바람을 직접 받는 방향 A, 그 반대 방향 B, 지붕을 C, D로 입력하겠습니다. A. 벽 선택하시고 탑뷰에 바람을 직접 받는 방향에 마우스로 이렇게 엔터. B 반대쪽 엔터. C. 지붕이죠. 바람을 직접적으로 받는 면 C, D. 그 다음에 F. 정면도에서 좌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벽에 탑뷰의 좌측 엔터. 그 다음에 그 반대쪽은 G. 정면도의 왼쪽, 오른쪽이에요. 엔터. 그리고 마지막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은요. 풍화중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풍화중 입력하시는 거 풍방향 각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사용자 벽체들 그림 보시고 그대로 지정만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다 하시면요. 풍방향 각도에 대한 입력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6단계에 대해서도 이제 모델링이 다 끝나신 거예요. 일단 그러면 모델링도 다 하셨고요. 잠깐 그럼 PPT 화면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요, 아까 마이다스 이젠을 활용을 하셔서요, 전체적인 철골 모델링 6단계를 다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모델링을 다 하시면은요, 여기 지금 해석,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께서는 해석 설계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델링까지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 설계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요, 내가 그 입력한 정보와 모델링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단계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모델 검토 첫 번째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해석 설계 버튼이 이따 저랑 같이 누르실 거거든요. 그때 누르시고 나셔서 그 설계 결과값들이 이제 다 나올 거잖아요.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 결과값. 그 결과값들을 다 보시고 이제 건축물이 내가 이제 그 건축물의 정보랑 모델을 다 넣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어졌을 때 이게 안전한지를 확인해주는 작업을요. 해석 설계 하시고 바로 직후에 하시는 모델 검토 두 번째 단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처리 상태에서는요. 모델 검토 하시면 윗부분들이 있어요. 윗부분 항목들. 이 항목들은 전처리 과정에서 확인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한번 그럼 모델 검토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전처리 상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모델 검토, 해석 설계 버튼 누르시기 전에 하시는 거예요. 모델 내가 다 했는지 아니면 뭐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모델 검토 버튼 눌러주시면요. 지금 모델 검토 창에 총 맨 하단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에 해석법하고 해석 설계는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아까 제가 전처리 상태는 위에 3개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3개만 선택을 하시고 내가 입력한 정보와 모델링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세 항목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게 있다. 빨간불은 급하다. 그쵸? 시급하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 모델 검토에서 요 하중 재료 단면 배치 상태에서 빨간불 들어오시는 건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보시면요. 슬래브 활화 중이 설정 범위 1에서 5가 아니다라는 소리인데 이 소리는요.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구조 정보에서 1층에 대한 바닥 하중을 12kN으로 넣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건물에 대한 구조
정보가, 그쵸. 건물에 대한 용도에 따른 구조 정보가 화라중이 단위 면적당 12kN으로 넣게끔, 구조 기준에 넣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 기준을 따르신 거기 때문에 이 모델 검토에서는요, 주로 쓰시는 그 범위에 대해서만 제한을 사용자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시던 그 값이 아닌데 한번 확인해 달라라는 의미시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제한값을 여기 보시면요, 모델 검토에 하중에 가시면요, 요 값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이걸 100으로 바꿔볼게요. 하라중 크기 적절성 검토를 1에서 100으로 하겠다. 그리고 모델 검토 다시 하시면요, 이 항목 지금 이제 불 안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처리 상태에서는 빨간불 들어와도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의도한 대로만 입력했다라고 하면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젠에서 수행하셔야 되는 단계 다 하셨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젠한테 넘길게요.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단에 해석 탭 보시고요. 해석석의 수행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해석설계가 진행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설계까지 모델 검토 첫 번째 하셨고요. 해석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건 해석설계 직후에 후처리 상태, 그러니까 해석과 설계된 그 결과물이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모델 검토 두 번째 단계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이미 전처리 상태에서 확인을 하셨고요. 여기서 빨간불이 뜨는 건 내가 의도한 대로 넘어갔다라고 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시는 거고요. 제가 너무 또 당황을 하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설계 다 하시고 한 번 더 진행을 하시면요. 후처리. 그쵸.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안전한지, 구조 기준에 혹시 해석이나 설계값이 문제가 있는 게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고요. 설령 전처리에서는 빨간불이 나와도 내가 체크해서 문제없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후처리 상태에서 빨간불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반드시, 이건 포인트세요. 이건 반드시 후처리 상태, 이 아래쪽에 상태에서 빨간불이 나왔다라고 하시면요. 꼭 체크. 거기에 맞게끔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다시 하신다던가 이런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후처리 상태의 빨간불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미리 해석 설계를 돌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이미 해석이 다 되었네요. 그럼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그대로 아까 모델 검토 두 번째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도구의 모델 검토, 그리고 항목은요, 체크리스트에 위에 3개 말고 아래 거 2개, 그리고 모델 검토. 네. 지금 보시면요, 현재 다 까만 글만 보이시죠? 네, 문제 없이 이대로 이제 시공 오케이다라는 의미세요. 네. 그러면 한번 이제 결과물 한번 보고요. 이젠에서 이제 해석되고 설계된 결과물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서 출력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2D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설계과 간략도 한번 볼까요? 얘를 하고 기초 더블 클릭. 보시면 이제 각 기초, 우리 아까 매트 기초 생성하셨잖아요. 매트 기초에 대해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1층 바닥 더블 클릭하시면 각 층에 대해서 지금 베이스 플레이트, 그래서 철골 같은 경우는요, 주각부 부분에 이렇게 접합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표기가 되어 있으세요.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해서. 그리고 지붕 더블 클릭해보시면 지금처럼 확인 가능하시죠. 자세도 있고요, 기둥도 있고, 보도 있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부대를요, 하나 이렇게 더블 클릭해보시면요, 지금 이 SB1이라는 그룹핑에 대한 설계 정보가 나와 있으세요. 해석 정보하고요. 그래서 설계 가이드와 상세 설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세 설정하기를 눌러보시면은요,
여기에 지금 각 해당되는 값들에 대해서 해석값과 그 다음에 설계값, 내가 이 디자인한 설계가 이 실제로 받는 하중이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 내가 혹시 사이즈를 바꿔보고 싶다, 바꿔도 되는지 체크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200에 100짜리로 가능하느냐, 사이즈 바꾸고요. 200에 100으로 결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엔진 아시죠? 이렇게 그 검토 창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요 값들에 대한 정의라던가요, 아니면 이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NG나 OK, CK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오늘 교육 말고요, 다음 주 교육 때도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요, 그때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 교육도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얘는 닫기 버튼을 하고요. 결과 보기 창 가셔서요, 이번에 우리 이제 최종 마지막입니다. 기억하시죠? 구조 계산서. 그러니까 지금 모델 검사 두 번째까지 다 하셨으니까요. 구조 계산서와 내진 안전 확인서까지 출력을 하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하셔야 돼. 제가 이야기해드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 끝난 거세요.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결과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요, 구조 계산서가 있고 안전 확인서가 있어요. 구조 계산서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이제 계산서가 출력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계산서 출력이 다 되었고요. 각 항목에 보시면요, 설계 개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를 넘겨보시면 테이블 목차와 설계 개요, 그 다음에 각 설계 하중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받으셨던 계산서랑 동일한 그 순서 형식이고요. 일람표도 지금 표현이 가능하시죠. 볼트 커넥션도 이렇게 확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진 안전 확인서도 얻어내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오늘 지금 전체적인 이젠의 작업 순서 흐름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머릿속에 이 전체적인 그림을 꼭 그리시고 오늘은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세요. 이젠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보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을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해석하시기 전에 모델 검사 한번 하셔서 내가 입력한 이 정보와 모델링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하셨고요. 해석 설계를 하신 후에 모델 검토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이 내가 넣은 값을 실제로 이제 하중으로 작용을 했을 때 이 건물이 구조적으로 이제 안전한지, 시공으로 했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까지 검토를 하는 모델 검토 두 번째 단계를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구조 계산서하고 안전 확인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진행을 이제 거의 다 했고요.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이젠 그 모델링이라던가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내용이었지만 되게 집중하셔가지고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마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예, 혹시 보이시나요? 예, 저희 지금 오늘 좀 10시부터 진행을 해서요. 지금 11시 23분입니다. 좀 짧은 시간, 보통 이 교육은요, 오프라인 교육을 했을 때 한 3시간, 4시간짜리 교육이고요. 저희가 특히 웨비나로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할 때는 좀 교육 시간을 1시간 반씩, 한 2번씩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교육 참여도라던가 아니면 집중도를 좀 고려를 해서 일단 좀 1시간, 여러분들도 시간도 없고 하시니까 정해진 좀 짧은 시간 안에 모델링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 결과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인지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설문조사까지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은 이상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계시면 이쪽 채팅창에다가 계속 답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일단 세션 종료하더라도 채팅만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더 있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복습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온라인상으로 또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내일 교육하고 다음 주 교육에서도 계속 만나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그럼 교육을 마치고요. 저는 이상으로 교육 마치고 편안한 오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